귀에 붙이기만 했는데 약 없이도 쏟아지듯 잠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신경과 전문의로 35년 넘게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치료해온 정도윤 원장입니다. 수면제를 끊고 싶어도 계속 의존하게 되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지곤 하죠. 요즘 같은 환절기나 스트레스 많은 시기엔 더더욱 잠들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며 밤새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에 붙이는 수면 보조 도구, 의사들도 사용하는 방법, 약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루틴,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끊고도 잠드는 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걱정입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눈은 더 말똥말똥해지고 머릿속은 온갖 일들로 복잡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65세가 넘으면서부터 새벽 3시, 4시에 깨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고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자는 시간은 매일 들쑥날쑥, 아침이 되면 몸도 무겁고 머리도 흐렸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반복되면 정말 지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삶 전체가 조금씩 망가지는 느낌이 듭니다. 무기력, 예민함, 식욕 저하까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딱히 아픈 것도 없는데 잠이 안 와요. 자야 하는데 더 깨어나는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누구에게 털어놓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라고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어디에 기대기도 어려운 고독한 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 나이 돼서 잠도 못 자나?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더 깊은 불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불면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겐 아주 흔한 증상이라는 걸요. 그리고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품지 않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 잠을 못 이루는 건지,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잠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날은 하루 종일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해야 할 말을 자꾸 잊고 방금 했던 행동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쯤 못 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만 잠을 설쳐도 몸과 머리가 바로 반응하더군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집중력 저하입니다. 신문을 읽어도 한 줄을 몇 번씩 되짚게 되고 대화를 하다 말고 중간에 맥이 끊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위축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더뎌지니까 괜히 민망해지고 스스로 주눅이 들게 됩니다.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괜히 말 섞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면 부족은 몸도 바꿔놓습니다. 저는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진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수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의사로서 논문도 많이 봐왔지만 환자분들의 경험이 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잠만 제대로 주무셔도 혈당이 잡히고 혈압약을 줄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불면 해소 후 피부 트러블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복구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그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조금의 손상도 누적되기 쉽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되면 정말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에 염증 반응이 생겨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한 어르신은 몇 년간 불면을 겪으시다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시작은 수면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기운이 없고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면 부족이 삶의 균형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핵심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단 이틀만 푹 자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좋은 수면만 주어진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면은 약은 아니지만 어떤 약보다도 더 강한 자가치유 도구입니다. 그 수면을 되찾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몸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부터입니다. 걱정 마세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불면을 겪었을 땐 그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고 결국엔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오겠지 싶었는데 희한하게 더 피곤한 날일수록 잠은 더 달아나더군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고마웠습니다. 약 덕분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으니까요. 정말 기절한 듯이 잠들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약 없이 자려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돌고 눈꺼풀은 무거운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오늘만 먹자. 내일은 끊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약이 없으면 잠드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약 없이 잠드는 게 가능할까? 내가 다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지만 점점 강도가 센 약으로 바꾸게 되고 중간에 끊으면 금단 증상처럼 불안, 두통, 초조함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약을 끊는다는 건 상상조차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잠드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단번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10년 넘게 수면제에 의존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셨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끄기, 침실 조명 어둡게 하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잠을 못 잔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것. 그렇게 몇 주를 함께 준비하고 나서 귀에 붙이는 보조도구도 병행했고 드디어 약 없이 스스로 잠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다고요. 잠은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편안한 조건 속에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몸이 잠에 들 수 있게 신호를 정리해주는 작은 습관들, 그게 모이면 약 없이도 가능한 잠이 됩니다. 혹시 지금 약 없이 잠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귀에 붙이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왜 의료진도 직접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약에는 의존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며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에 붙이는 수면 보조 패치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작은 걸 귀에 붙인다고 정말 잠이 잘 올까?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점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계셨고 해외 연구 자료들도 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 병원 수면 클리닉에서도 비약물적 보조요법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혈, 서양의학에서는 이게 자극요법이라 불립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귀의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자극을 반복해주면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되며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완은 곧 수면으로의 전환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귀 패치는 자극이 필요한 위치에 특수한 재질이나 천연 성분 혹은 자석 등의 형태로 부착되어 지속적인 미세 자극을 유도합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귀의 뒤쪽 또는 윗부분, 혈자리가 밀집된 부위에 하루 한 번, 잠자기 30분 전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고 자극이 너무 강하지도 않으며 가렵거나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처음 사용했을 땐 이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며칠 사용해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림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눈이 감기고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을 끊기 전 단계에서 이런 보조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분 중에도 이 귀 패치를 병행한 후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단 이건 절대 만능 도구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면 위생, 생활 습관이 함께 맞춰져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몸이 수면의 리듬을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어떤 광고나 특정 제품을 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께 수면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직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스스로 잠드는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방식으로 시도해보며 조금씩 몸이 반응하는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의사라고 해서 잠을 다 잘 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많은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불면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회 발표를 앞두거나 중요한 수술을 앞둔 날, 혹은 병원 경영과 가족까지 챙기다 보면 밤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면 보조법을 직접 동료들에게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귀에 붙이는 패치나 이열 스티커는 이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비약물 수면 관리 도구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님은 자신이 사용하는 귀 자극장치를 환자분들께도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신 분에게 귀 자극과 저녁 루틴 교정을 병행하신 뒤 수면제 복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이비인후과 원장님은 귀의 혈자리를 활용한 패치를 콧골이 완화 및 숙면 유도 보조법으로 병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 주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큰 자율신경이 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신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몸을 이완 상태로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귀를 통해 이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긴장이 풀리고 숨결이 고르고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신경학적 수면 조절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면의 시작이 불안, 긴장, 자책 같은 정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이렇게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식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어르신 중엔 이 수면 보조법 덕분에 낮 활동까지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엔 밤새 뒤척이고 아침엔 무기력하셨는데 지금은 하루가 안정적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수면이라는 게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낮 그리고 삶 전체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실감했습니다. 귀에 붙이는 이 작은 도구가 삶의 흐름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직접 써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몸이 깨어있고 마음이 긴장된 밤에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잠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낮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귀에 붙이는 수면 보조 도구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언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점, 위치, 환경까지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확실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붙이는 시기입니다. 하루 중 언제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연구와 경험상 취침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일찍 붙이면 긴장이 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반대로 바로 잠들기 직전에 붙이면 몸이 그 자극에 반응할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저는 저녁 9시 30분쯤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하고 조명을 낮추고 귀 뒤쪽이나 윗부분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는 조용히 누워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몸이 서서히 이완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극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몸에 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붙이는 부위입니다. 귀에는 수십 개의 혈자리가 분포해 있지만 숙면과 관련된 주요 부위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귀 윗부분 연골이 살짝 꺾이는 지점, 둘째는 귓바퀴 안쪽으로 오목한 곳, 셋째는 귓불과 귓바퀴 사이 중간 부분입니다. 패치 제품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을 경우에는 가볍게 꾹 눌렀을 때 기분 좋게 아픈 느낌이 드는 부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부위에 손톱으로 누르듯 자극을 준 뒤 스티커나 패치를 붙이면 더 잘 밀착되고 반응도 부드럽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 시간과 환경입니다. 패치 대부분은 붙이고 나서 68시간 유지해도 피부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하루 4시간 정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귀를 깨끗이 닦지 않거나 기름기가 남아있을 경우 패치가 떨어지거나 자극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티슈나 알코올 솜으로 귀를 한번 닦은 뒤 건조시켜 붙였습니다.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패치를 붙였다 해도 불빛이 강하거나 TV, 스마트폰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몸이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조명을 간접등으로 낮추고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풍기나 전기장판의 건조함 때문에 피부 자극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습기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에 붙이는 건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회복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오늘만큼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나는 원래 잠이 얕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단정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잠 체질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귀에 붙이는 수면 도구만으로도 분명 큰 도움이 되지만 생활 루틴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루틴을 하나씩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건 저녁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엔 10시가 넘어도 TV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런 정보 자극이 신경계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녁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TV도 껐습니다. 그 대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키고 간접등 하나만 켠 조용한 방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음악을 틀어두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조용해지는 경험, 그게 바로 좋은 잠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정리 루틴입니다. 불면은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미처 풀지 못한 걱정,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어 그날 떠올랐던 생각, 감사했던 일, 속상했던 순간들을 짧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훨씬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눕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찾아온다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고정하기입니다. 수면의 리듬은 예민하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11시에 자고 내일은 1시에 자고 주말에는 낮잠까지 길게 자면 몸은 그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10시 30분, 아침 6시 30분을 기준으로 꾸준히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눈이 저절로 감기는 시간이 찾아왔고 아침엔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극 줄이기, 불빛, 소리, 정보, 감정 정리하기, 쓰기, 숨 고르기, 감사, 시간 고정하기, 같은 시각에 자고 일어나기. 이 세 가지는 약도 아니고 돈도 들지 않지만 수면 회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겁나진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잠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몸은 금세 반응해 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잠을 체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릴 뿐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수면 습관을 되돌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이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귀에 패치를 붙이는 그 짧은 동작 하나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눕는 그 습관 하나도 모두 나를 다시 세우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15년 넘게 드시던 76세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도 느릿하고 표정엔 생기가 없으셨습니다. 이젠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분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은 잠을 잘 못 자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 패치를 시도했고 조명을 줄이고 자기 전 노트를 쓰는 습관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그분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었지만 절반으로 줄였고 무엇보다 잠드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다시 돌보는 기분입니다. 그 말에 저도 한참을 울컥했습니다. 그분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회복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요. 그 기회를 오늘 밤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귀에 패치를 붙이는 그 순간, 조명을 줄이는 그 행동, 생각을 조용히 적어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괜찮아, 자도 돼. 그렇게 허락해주는 겁니다. 잠은 억지가 아니라 허용의 기술입니다. 오늘 밤 그 허용을 한 번만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이야기를 나눈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